네, 캐퍼TV의 창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 제임스 안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지내셨는지요? 5월 10일 화요일 주요 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립니다. 5월에 아태계 유산의 달을 맞아 아태계 단체들이 5월 한 달간 후원금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안 퍼시픽 커뮤니티 펀드가 경연 형식으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에 한인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 전국 4,80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 가정에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컴퓨터 구입비도 $100까지 무상 지원합니다. 사우스 LA 지역에서 코인런드리를 운영하던 70대 한인 업주가 대낮에 무장 강도에게 피살됐습니다. 18세 연하의 흉악범, 재수와 도피 행각을 벌였던 50대 여성 교도관이 경찰에 붙잡히자 자살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가 트럼프 계정 연구 정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입니다. 우크라이나 돕기 성금이 $100,000,000를 돌파했습니다.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원해 오데사를 공습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들입니다. 5월 10일 화요일 카파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Let's go. 네, 5월 10일 캐파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5월은 아태 문화유산의 달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태계 단체들이 인종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한 선의의 후원금 모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안 퍼시픽 커뮤니티 펀드가 플랫폼을 제공해 경연 형식으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에 한인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한인회가 큰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5월 아시안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미 전국의 아태계 비영리 단체들이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기금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규모의 아태계 단체인 아시안 퍼시픽 커뮤니티 펀드 APCF는 5월 한 달 동안 아태계 단체들에게 APCF 플랫폼을 제공해 단체들이 기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브 인 메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도 APCF의 플랫폼을 통한 기금 모금 캠페인을 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인회는 지난 2021년도 기브 인 메이 캠페인에서 티어2 단체들 중 후원자 수 1위, 전체 모금액 2위로 상금 $12,000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인회는 지난해부터 아시안 증오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캐러밴 차량 시위, 다민족 연합 시위, 아마존과 함께한 빌보드 캠페인, 한인회관 벽화 제작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 한인회 기브 인 메이 캠페인에는 22명의 후원자들이 기부를 해주신 것으로 집계돼 아직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금 모금 캠페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캠페인 홈페이지 give인may.org 웹사이트에서 LA 한인회 페이지로 가시면 손쉽게 기금 모금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5의 소액 기부도 한인회의 기금 모금 캠페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인회가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LA 한인회 323-732-07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기브인메이 플랫폼 한인회 사이트에 가셔서 $5라도 기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방금 제프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Give and May 캠페인은 저희 한인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퍼블릭 펀드레이저입니다. 금액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네이션을 하시는 게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단 $5라도 오늘 들어가셔서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 기금 모금 그 캠페인 컨테스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저소득 가정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미 전국 4,800만 가정에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월 $30씩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도 일부 지원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가 미 전국 4,800만 가구에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월 $30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 보조금을 받는 20개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4,800만 저소득층 가정에게 $30 할인된 요금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1조 규모 인프라 패키지 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안에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30 인터넷 서비스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Affordable Connectivity 프로그램 예산 $142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비용 지원에는 이 예산이 투입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제공되는 인터넷은 초당 100MB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여서 저소득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소득층 가정이 노트북 PC, 태블릿 PC, 데스크탑 PC 등을 구매할 경우 최대 $100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ffordable Connectivity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이 연방 비건소에서 200% 이하 1인 기준 $27,180, 2인 기준 $36,620 이거나 Food Stamp, 메디켈, SSI 중 하나를 받고 있으면 됩니다. 또는 무상학자금 프로그램인 Pell Grant를 받는 경우에도 Affordable Connectivity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30 인터넷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인 Altice USA, 어스타운드, AT&T, 브리질린, 컴캐스트, 컴포리엄, 프론티어, 아이디어텍, 콕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컴, MLGC, 스펙트럼, 베라이즌 등 20개 업체입니다. 지원 신청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Get Internet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플런 뉴스 제리박이었습니다. 네, 사우스 LA 지역에서 코인 런드리를 운영하던 70대 한인 업주가 대낮에 흑인 강도에게 피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스 LA 지역에서 코인 런드리를 운영하는 70대 한인 업주가 무장 강도에게 피살됐습니다. LA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2시 7분경 사우스 센트럴 지역 54가와 메인스트리트 코너에 있는 코인 런드리 건물에서 70대 한인 업주가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스트릿몰에서 그것도 대낮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숨진 아내는 이 몰에서 코인 런드리를 운영하는 70대 이모 씨입니다. 경찰은 당시 강도가 이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으며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이 씨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업주 이모 씨는 피를 흘리며 이웃 업소까지 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몸무게가 160에서 170파운드 정도로 보이는 흑인 남성입니다. 흑인 남성 용의자는 범행 직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인종증오 범죄보다는 금품을 노린 강도 사건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한인타운에 사시는 분들 어제 새벽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어제 새벽 5시에 한인타운 8가와 맨해튼 플레이스의 2층 4유닛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18살이나 어린 흉악범 재수와 사랑에 빠진 50대 여성 교도관의 사랑의 도피 행각이 미 전국적인 화제였는데요. 이 두 사람의 빗나간 사랑의 도피 행각은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래바마주의 한 교도소에서 동반 탈주한 남성 흉악범과 여성 교도관이 9일 경찰에 붙잡혔지만 여성 교도관은 붙잡힌 직후 자살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알래바마주 로도데일 카운티 셰리프국은 탈주범 케이시 화이트와 교도관 비키 화이트를 인디애나주 에번즈빌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도관이 가발을 쓴 채 호텔을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차량 도주급 끝에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죄수 K씨는 경찰에 항복했지만 비키는 소지하던 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K씨는 2016년 살인 미수, 강도 등 7 혐의로 7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58세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추가 범죄 사실을 드러나면서 옥중에서 살인죄로 추가로 기소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 K씨가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교도소 밖으로 나갔다 사라졌습니다. 연방 마샬은 실종 초반에는 죄수가 교도관을 인질 삼아 탈주극을 벌이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두 사람은 죄수와 교도관 사이가 아닌 특별한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도관 비키 화이트는 한 달 전쯤에 살고 있던 집을 팔았고 비키는 수년간 K씨를 면회하며 대화를 주고받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18세 연하 흉악범 죄수와 50대 여성 교도관의 희대의 탈주극은 결국 비극적인 최후로 끝을 맺었습니다. 카플런 뉴스 셰리박이었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요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악소리가 날 정도로 주식 시장이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팬데믹 기간 벌었던 돈을 모두 다 날렸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는 최근 3일간 주가가 폭락하면서 시총 1조 달러가 증발했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100억 달러 펀드를 운영하는 Sierra Investment Management의 데이빗 라이트는 현재 증시가 인상 최대 베어마켓에 진입한 상태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라이트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도 코로나 초기보다도 큰 하락 장세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회장도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게이츠는 지난 8일 CNN에서 인플레이션에 맞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결국 경기 침체는 필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주식 시장은 침체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 내려진 영구 사용 정지 결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 주최 퓨처 오브 더 카 컨퍼런스 화상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계정 영구 정지에 대해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완전히 바보 같다며 해답은 내가 영구 정지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영구 정지 조치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스팸 계정 등에 대한 징계로 국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적절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계정 일시 정지나 트위터를 안 보이게 하는 차단 조치로 충분하다는 것이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네, LA와 OC 등 남가주 한인사회가 큰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우크라이나 성금 모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모금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큰 성과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한인 돕기 모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3월 한인단체들이 한인회에 모여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한인들을 돕자고 뜻을 모은 지 2개월 만에 모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한인 돕기 모금 캠페인에는 111명의 한인들과 한인단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한인사회가 이번 캠페인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10일 오늘 현재 모금액은 10만 6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모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오늘 조이 골프회가 골프대회로 모금한 6,700달러를 기부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오늘 조이 골프회 정창근 대회장님 일행이 한인회를 방문하셔서 성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조이 골프회는 베이커스필드 온누리 교회를 섬기는 한인들의 골프 동호회입니다. 우크라이나 돕기 성금 모금에는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와 오렌지카운티 한미노인회도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 베이커스필드 한인들도 동참하신 셈이어서 이번 우크라이나 한인 돕기 캠페인은 남가주 한인사회 전체가 뜻을 모은 범동포 캠페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오늘 루마니아에서 한국행 항공권을 구입하지 못하고 계신 한인 아이라 김씨 가족을 위해 한국행 항공권을 구입해 전달했습니다. 아이라 김씨 가족은 오늘 한인회가 구입해드린 항공권으로 오는 24일 루마니아에서 한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오데사에 파상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는 러시아군이 오데사에 극초음속 미사일 공습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9일 러시아군 Tu-22 폭격기에서 킨자를 포함한 3발의 순항 미사일이 발사됐으며 근처 해상에서도 오데사를 향해 P-800 오닉스 순항 미사일 4발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브라츠크 오데사 지방군 사령부 대변인은 러시아 미사일 7발이 쇼핑센터와 창고를 공격했고 또 다른 3발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호텔 등 관광시설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킨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2번째입니다. 킨잘 미사일은 2018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신형 무기 중 하나로 최고 속도가 마하 10인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 카페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